최경식 남원시장이 한파후 관광진의 모노레일 놀이시설 단지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보조금 관리 재점검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노을대교 2차로 옆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안을 밝혔습니다. 하반기 대규모 투자 유치안도 예고했습니다. 전북도가 기업 경영에 관련해 불필요하게 규제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도는 감사 결과 규제 개선 등 115건을 행정처분하고 1억 7,9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후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한파후 관광진의 모노레일 놀이시설 단지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보조금 관리 재점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파후 관광진의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시장은 남원시와 모노레일 운영업자 간 법적 분쟁이 끝난 시점을 전제한 뒤 이용자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추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원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 관계가 정리가 된 이후에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재방문을 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 시장은 이어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리단체 보조금 부적절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준점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불공정하게 만약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걸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 시장은 요천 시민공원 조성과 3천억 원 규모의 한파후 아트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남원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 1년을 맞아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풀어야 할 군정 현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을대교 건설에 대해선 2차선의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던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심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합 레저시설인 용평리조트 유치를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용평리조트가 지어질 동안은 석정온천 근처에 있는 웰파크시티가 호텔을 건설해 수준급 숙박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는 473실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생각했던 이 300실보다는 좀 훨씬 더 좀 173실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규모도 3,500억으로 이제 약속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투자가 될 거다. 내년 2월 정도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저희가 땅을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팔게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중반쯤에 이제 그 건물 이제 신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한 성과도 언급했습니다.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 입주를 협의하는 기업이 있다며 늦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업무 협약이나 산단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해상대교,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 건설에 대해선 변화한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무리한 4차선 확장 요구는 노을대교 공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며 2차로 옆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사고가 나면 차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본 설계업체와 익산국토관리청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폭을 지금 10m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를 3.5m를 더 늘려달라는 것을 이제 공식으로 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교각을 좀 멀리 띄워서 하는 그게 이제 사장교라고 그래요. 사장교 형태로 좀 설계를 좀 해다오.
취임 2년 차에 들어서는 심군수는 초심으로 일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실질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도가 기업 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사례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업 활동 지원과 민원 처리 실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감사 결과 규제 개선 등 행정 처분 115건, 1억 7,900만 원 환급, 관련 공무원 6명 훈계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후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호 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원들은 지난 1968년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포돼 수개월간 억류됐습니다. 귀환한 이들은 군사 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근 예식장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심코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뷔페를 먹은 하객 80여 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식사는 한 1000여 명이 한 것 같고요. 아침에 기준으로는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듯 날이 덥고 습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6,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보면 주로 오염된 달걀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발병이 가장 많았고 병원성 대장균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만진 손으로 제조한 음식이나 병원성 대장균이 남아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만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변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 두 번째 익혀 먹기, 세 번째 끓여 먹기, 네 번째 식재료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다섯 번째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기, 그다음에 음식물은 보관 온도 지키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고온 다습해진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통이나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북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들어 지난 1일까지 의료기관에 접수된 온열질 환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군 3명, 무주군 2명 등 순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3일 종오쯤에도 고창군 해리면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A씨가 팔다리 경련 등 온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한 배를 탔던 전남 광주 지역 현역 의원 지지율이 최악인 상태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남원 순창 임실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전주울 출마가 유력했던 이정원 전 앵커는 서울 마포갑, 광진갑에 각각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파악했습니다.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 붕괴로 선거구 재조정이 유력했던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국민의힘 이 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까지 겹쳐 예측 불가의 총선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승리와 다음 대선을 위한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면서 당 지도부 기류가 전북에서 전략 공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제주와 세종, 강원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상생협력을 다짐했습니다.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제주와 세종, 강원 4개 특별자치시 도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협약식과 특별자치분권 정책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와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5월 전북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지난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전북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8% 감소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등의 생산량 감소폭이 컸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 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줄었습니다. (7월에) 문턱을 넘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았는데요. 온열 질환자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하루 만에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와 올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의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5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실외 작업장 그리고 논밭에서 일할 때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이 예보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서늘한 곳으로 바로 이동시켜서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등 빠른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잠시 꺾일 전망인데요. 화요일부터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수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해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마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폭염까지 시설물과 안전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오는 5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기관 등으로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300여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00여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전북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상시 단속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광지 일대 등에서 주 1회 이상 20분에서 30분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륜차 소음과 불법 튜닝에 대해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풀장과 각종 놀이시설이 있는 정읍 7보 물테마 유원지 물놀이장이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시범 개장합니다. 정읍시는 정식 개장은 이달 보름부터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과 응급구조요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